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2권이에요. 각각 한 권씩 10분씩 읽어드릴 건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부관계와 관련해 2가지 책을 읽어드리려고요. 하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고, 하나는 신디의 결혼 수업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제1원칙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링컨의 법률 파트너였던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23년을 매일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돌려서 표현한 말이다. 23년 동안 링컨 부인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링컨을 괴롭혔다. 링컨 부인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남편을 비난했다.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없었다. 그는 어깨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어색해서 마치 인디언처럼 다리를 곧바로 들어올리고 곧바로 내딛었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에 활력이 없다. 동작에 우아함이 없다고 비난했고 발걸음을 흉내내며 자신이 렉시턴에 있는 멘텔 부인 기숙학교에서 배운 대로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걸어보라고 잔소리했다. 그녀는 링컨의 커다란 귀가 모자와 직각을 이루며 튀어나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가 똑바르지 않다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왔다고, 손과 발이 너무 크다고, 머리가 너무 작다고 불평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부인 메리 토드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다. 배운 것도 배경도 성격도 취향도 정신적인 태도도 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11년을 근무했던 베시 햄버거는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라고 말했다. 많은 아내들이 잔소리라는 작은 삽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 만든다. 원칙 2.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영국의 수상인 디즈레일리가 피곤하여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 그의 부인 메리앤은 가벼운 수다로 디즈레일리를 쉬게 해주었다. 디즈레일리는 점차 집에 돌아오는 일이 즐거워졌다. 디즈레일리에게 집이란 그의 마음이 긴장을 풀고 메리앤의 따뜻한 사랑 앞에 여유롭게 누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협력자였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언자였다. 디즈레일리는 매일 밤 하원이 마치자마자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메리앤은 자신의 남편이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메리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년 내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면서 전혀 지쳐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지만 한 번도 그녀가 실증 난 적은 없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메리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놓아두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원칙 3. 비판하지 마라. 도로시 딕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권위자이다. 그녀에 따르면 50% 이상의 결혼이 실패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낭만적인 꿈들이 이혼이라는 바위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비판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비판 말이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판하지 마라. 원칙 4.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남성들은 여성들의 잘 보이고 싶고 옷을 잘 입고 싶어 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깨달은 경우라도 흔히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경우 여성은 다른 남성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마련이다. 나의 할머니는 몇 년 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할머니께 30년도 더 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이미 눈이 좋지 않아 그 사진을 제대로 보실 수도 없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은 이랬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생각해보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 생애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신 100세를 눈앞에 두고 노환으로 자리보전하시는 힘 빠진 할머니가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 이제는 자신의 딸들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와중에도 자신이 30년 전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질문은 내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이 5년 전에 어떤 옷, 어떤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다르다. 프랑스 상류 계급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드레스나 모자에 찬사를 보내도록 배운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프랑스에는 5천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원칙 5. 작은 관심을 보여라. 까마득한 옛날부터 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다. 꽃은 비싸지 않다. 특히 제철의 꽃들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길모퉁이에서 세일도 자주 한다.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서나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에 피어있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할 수 없이 꽃을 사야 하는 경우를 기다리지 말자. 당장 내일 밤이라도 장미 한 다발을 안겨주는 게 어떨까? 실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원칙 6. 예의를 차려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인 월터 담로시의 부인은 말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예의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만큼 남편에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걸한 목소리로 더러운 말이나 쏟아내는 아내들로부터는 어떤 남자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다.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마지막 원칙,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캐서린 박사는 수천 명의 귀여운 여성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 솔직한 대답을 받아낸 적이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미국 성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수천 명의 귀여운 여성에게서 받은 대답을 꼼꼼히 읽어본 후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인들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체적인 부조화라고 확신하고 이를 지체 없이 발표했다. 모든 이혼 전문가들은 성적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시내티 가정법원의 호프만 판사는 가정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비극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호프만 판사는 몇 년 전 이렇게 말했다. 이혼 10건 중 9건의 원인은 성적 문제이다. 존 B. 왓슨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섹스는 틀림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산산조각내는 대부분의 원인은 섹스이다.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성에 관해 책으로 배운다고? 안 될 건 뭔가.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사회위생연합과 함께 저명한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대학생들의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폴 페노 박사는 말했다. 이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과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장을 이 비극적인 문제를 솔직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추천하며 마치려 한다. 2번째 책, 어쨌거나 잘 살고 싶다면 신디의 결혼 수업, 행복한 관계를 위한 부부의 첫 심리 공부. 신디, 삶에 꼭 필요한 지식과 교양만 선별하여 알려주는 콘텐츠 메이커. 이하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전 세계 명강연의 핵심만 엄선하거나 부부 갈등을 최신 심리학으로 풀어내는 등 다양한 주제의 지식을 짧고 재밌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반드시 불행해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슬픈 현실. 결혼을 했거나 언젠가 할 예정이라면 갈 길은 결국 4갈래로 나뉩니다. 행복하게 잘 살거나 그냥저냥 살거나 원수처럼 살거나 이혼하거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미래에 어떤 부부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부부가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서로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들은 미혼자들은 결혼을 주저하고요. 성욕보다 중요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 친밀감의 욕구를 누르고 살 만큼 혼자가 더 편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말이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감히 우리가 결혼을 공부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결혼의 패러다임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역시 변했고 성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학적인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결혼에 대해 결코 공부해 본 적이 없죠. 비상식적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명문대에 가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부부관계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가로등이 꺼진 어두컴컴한 밤길을 손전등 하나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뭘 좀 아는 커플만이 어두운 밤길을 빠져나와 따뜻하고 밝은 세계를 맛볼 수 있죠. 불화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 수전 존슨 박사는 부부가 불화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반응, 교감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 자기 관리 좀 해야겠다. 누가 보면 남편의 누난 줄 알겠어. 결혼 10년차 주부 성은 씨는 부쩍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에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최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자신은 집에서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아래층에 사는 이웃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서
다른 여자에게 다정하게 구는 남편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성은 씨라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가요? 작작 좀 하라고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니 말은 못하고 술만 벌컥벌컥 들이킬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건강한 접근은 뭘까요? 다른 이성에게 상냥하게 구는 배우자를 보며 느낀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힘들어 보이죠? 그 힘든 일을 성은 씨가 했다고 칩시다. 치미는 화를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다가가 그런 행동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하다고 털어놓는 건강한 접근을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남편의 건강한 반응은 불안한 성은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사과하면서 아내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반대로 뭐 그런 거 가지고 속 좁게 그래. 너 자격지심 있냐? 그러니 진작 살이나 빼지 그랬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성은 씨는 앞으로 남편을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다른 일이나 취미 활동에 빠져들기 십상이죠. 건강한 접근과 반응이 오가면 자연스럽게 교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감은 감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서로 눈을 맞추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심리적 유대감이 약하면 스킨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착을 잘 형성한 부부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즐기고 이는 부부간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지요.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는 76년째 스킨십을 즐기며 교감하는 89세 소녀 감성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노부부는 어딜 가든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얼굴을 부비고 서로를 안아주지요. 건강한 접근과 반응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말로 써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실천하긴 너무 어렵죠? 배우자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는 건강한 접근과 반응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를 겪는 부부들이 빠져들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잘못된 상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배우자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더 많았다면 나는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건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착각일 뿐이에요. 수천억을 가진 재벌 부부라도 서로를 증오하며 이혼하고 정가가 있는 사기꾼 부부라도 서로를 끔찍하게 위하면서 같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는 참 신비합니다. 아무리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남녀가 만나도 정서적 유대감을 쌓지 못하면 여지없이 불화의 고리에 빠지니까요. 반대로 그릇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남녀라도 서로 간의 애착이 단단하다면 부부 사이는 행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부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맘처럼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억하세요. 상대는 여전히 연애할 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의 친밀감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에 관련된 책 2권을 오디오북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니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